네, 안녕하세요. 물리학 1을 가르치게 되는 원호범 선생님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물리 2학기 컨셉을 설명하기 전에 살짝 잘못된 오개념을 먼저 바로 짚고 가면요. 물리는 어렵다라는 오개념인데요. 그 물리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물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연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를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굳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막 했어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열심히 식을 썼어요. 그래프로 알아서 그래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날 거예요? 물리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의 바탕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리는 계산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음, 그림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이라는 과목은요. 학생들한테 단지 생각하는 것을 원합니다. A가요, B가 됐대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다 주는데 물리에서 물어보는 거는 과연 A가 B를 됐을 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A가 B가 됐대. 아싸, 뭐 등가속도 운동이면 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 사다리꼴 면적 계산하는 식입니다. 2분의 1 AT 제곱 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리는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관계를 그대로 문제풀이에 접목시키면 내가 해결해낸 게 보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 개정된 물리학은요. 현재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라는 과목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물리는 어렵다는 선입견은 지금서부터 버리시고요. 왜? 저랑하잖아요. 저랑하니까 선입견은 버리시고요. 원리를 가지고 해결해주는 방법을 지금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는요. 수업의 메인이 초보부터 고수까지입니다. 초보의 학생과 고수의 학생의 수업을 한꺼번에 듣습니까? 아니지요. 뭔 말입니까? 물리 초보인 학생이 뭐가 되겠다? 고수가 될 때까지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2학기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조금 나눌 텐데요. 1학기 때 상대성까지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은 1학기 때 여기까지 시험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확히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교는 상대성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학교는 앞뒤 동시에 나가기도 하죠. 그건 이제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따로 걱정하셔도 되는데 이 전기라는 거는요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전기장인데요. 이 전기의 꽃은 전기장인데 안타깝게도 이 전기장을 8개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개의 교과서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3개의 교과서가 전기장을 넣어놨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전기장이 없으니까 전기장 안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학교가 5개 학교 중에서 2개? 3개? 그리고 나머지 2개 학교는 교과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장을 설명을 합니다. 왜? 나중에 3단원의 파동, 전자기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전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기장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요 파트가 심화 과정에서 살짝 한 템포가 걸릴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전기장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식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건 이 식을 사용할 줄 아는 학생도 거의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물리는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이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두 전하 A와 B라는 전하가 있는데 요 사이의 전기장이 0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전기장이 0이야? 전기장이 같네? 그렇다면 아싸! 전하량과 거리 제곱과는 비례 관계구나라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요. 뭘 펜을 댑니까? 무슨 식을 씁니까? 이런 것들은 펜 대고 푸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수능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푸는 사람과 쉽게 푸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 물리라는 과목에서 내가 과정을, 원리를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전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쉽다라고 하는 원자 파트인데요. 물리학에서 가장 쉽습니다. 다 맞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 원자 파트는 말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언어가 잘 약하다 보니까 이 말장난에 많이 낚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낚이지 않아요. 개념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장난에 낚이는 겁니다. A가 B가 되는데 핵심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저한테 무지 욕 먹으면서 하면 말장난이 안 틀립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거 자기입니다. 이 자기는요. 소위 말하는 자석인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통적으로 다 했을 때 이거 다 했습니다. 앙페르 법칙. 뭐 이렇게 가요. 앙페르 법칙. 엄지가 뭔가요? 기억도 안 나죠. 괜찮습니다. 저는 다 해줍니다. 이거 전류랍니다. 이렇게 감아지는 게 메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기장의 핵심은 주인공은 전자기 유도가 주인공입니다. 전자기 유도가 주인공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전자기 유도에서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기본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전자기유도, 나는 왜 전자기유도를 잘 모를까요? 당연하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얘네만 돼 있으면 요거는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쫄고 들어가는 겁니다. 뭘 쪼냐? 식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 보자마자 쫄죠. 그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랍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갖고 요거 시간 계산해갖고 뭐 가무수 계산해서 숫자 집어넣는 거 아니죠.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 식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 식은 전자기유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자기유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메인은 자속 변화입니다. 얘네들 중요하지만 실제 출제자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했대요. 변했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변해야 되냐면 핵심은 관성입니다. 이 전자기 유도도요. 관성입니다. 이걸 전자기적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애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저는 반가워하고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생판 모르는 애가 저한테 다가오면 너 뭐야 하고 밀어내겠죠. 이게 관성입니다. 왜? 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입니다. 난 이렇게 현재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 변태 같은 바바리맨 저한테 다가와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은 아니죠. 전자기도는 그런 겁니다. 변태 같은 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저리 가이씨. 뭐해요? 밀어야죠. 자속의 변화, 변태 같은 놈이 다가오는 거를 뭐 해야 합니까? 방해해야 하는 거지요. 그럼 뭔 수로 방해를 합니까? 저 같으면 뭐 주변에 뭐 막대기 들어서 이렇게 때리겠죠. 하지만 물리라는 과목은 비폭력주의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기장을 만들려면 유도 전압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하고, 이 유도 전압이 당연히 유도 전류도 생성되는데 이 중간 과정은 저의 비밀 무기니까 생략. 궁금하면 와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학생들은요, 전작 유도 아까 그 패러데이 법칙식만 열심히 외우고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유도가 된답니다. S극이 다가오면 S극이 유도가 된답니다. N극 멀어지면 S극 나와요. S극 멀어지면 N극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물리학은요, N극이 다가왔더니만 N극이 유도가 되는 건 시험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뭘 물어봅니까? 왜 N극이 나왔겠니?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렀길래 N극이 나왔겠니? 유도 전압이 어떻게 했길래 N극이 나왔겠니? 혹은 가장 근원적인 왜 자속이 변했니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열심히 외워서 저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요. 저는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물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물리를 풀어내 주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파동인데, 이 파동은 정말 짜증나는 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가장 많답니다. 뭐가 많아요? 5개념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챕터 파동. 왜? 처음 보니까. 용어도 처음 나오니까. 더 중요한 건 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십니다. 일부 예외 선생님들이 잠깐 수업 준비를 못하셔서 잘못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데 가장 많은 챕터입니다. 그리고 할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물리학 원에서요, 가장 내용이 작은 게 파동 파트인데요. 우와, 예전 물리2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기존에 있던 파동 파트는 두고 물리2에는 내용을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놈의 전자기파인데요. 이 전자기파는 기존의 물리1에서는 1시간, 3시간 정도 설명하면 됩니다. 수능에선 빠지지 않습니다. 축전기, 콘센트, 코일 이렇게 해서 유도, 리액턴스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있네요. 단어가 나오네요. 전자기파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전자기파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보충해서 어떻게든 다 끌고 갑니다. 얘네들은 누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틀리는 케이스가 어디냐면 반사와 굴절입니다. 왜? 파동을 잘 못하는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요거 매질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몰라요. 파동의 핵심은 매질인데 매질이 중요한 건데 아무도 몰라요. 왜? 이 매질은 기본적으로 소한 매질하고 밀한 매질 크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소하다 밀하다 이거 밀도겠군요. 어머님들은 딱 보니까 밀도 같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소하다 밀하다는 밀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 영웅이라고 걔가 영웅입니까? 아니잖아요. 얘 그냥 이름만 소한 겁니다. 밀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소한 거는요, 파동이 전파될 때요, 이 파동의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면 우린 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밀한 매질이란 상대적으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리고 우리 그거를 밀한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질에 따라서 모든 파동이 굴절되고 반사되는 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매질을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굴절의 법칙은 어떻게 나왔고 도대체 스넬의 법칙은 뭐고 왜 이쪽으로 굴절되고 왜 저쪽으로 굴절되고 얘는 왜 반사하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요, 학이잖아요. 학문을 공부하는 게 단순히 외워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얘네들을 차근차근 공부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물리는 저랑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개념이 이해하고 내가 뭔가 뿌듯해함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저한테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근데 왜 다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맞았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2학기 내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하면. 하지만 다른 곳에서 공부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은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던가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